아내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죽고 못 사는 두 모녀를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딸아이가 대학교에만 입학하면 그 후로는 아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 제가 참고 기다리기로 했죠.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입시 준비로 아내와 딸아이 모두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제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는 자씨 아드님 맞으실까요? 여기 파출소인데요. 아는 자씨가 길을 잃어서 지금 여기에 계시거든요. 모시러 좀 와주시겠어요? 어머니가 길을 잃었다는 전화에 놀라 파출소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맨발에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파출소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5분만 가면 어머니 집인데 길을 잃어버리셨다뇨? 저의 질문에 어머니는 초점 없는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자 경찰관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 어머니 지금 치매이신 것 같은데 아드님은 모르고 계셨나요? 어머니가 치매 같다는 경찰의 말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어머니는 치매가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진작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혼자 집에서 지내시지 못할 정도가 되셨던 것이었죠.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우리 집에서 모셔야 될 것 같아.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머니 절대로 혼자서 둬서는 안 될 정도시래. 서방님 문보신데? 서방님이 어머님이랑 더 가까이 사니까 서방님이 모시는 게 낫지 않아? 그래, 나보다 동서가 더 어머님이랑 친한데 동서가 모시는 게 맞지. 큰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동생한테 어머니를 맡겨. 당신 힘들겠지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니 우리가 모시자. 모시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요양원도 생각해보자고. 어? 이번엔 제가 막무가내로 아내에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아내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전화에 손을 뿌리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서방님도 못 모신다고 하면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게 자식들이 위한 일이라는 걸 어머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은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셔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엄마 치매에 걸리셨어도 나 이렇게 했어. 당신은 은수 생각 안 해? 지금 은수한테 가장 중요하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 시기를 잘 보내야지 내년 고3 때도 텐션 유지하면서 수능 볼 수 있다고. 내가 어머니 모신다고 정신 팔리면 우리 은수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야. 저에게도 딸아이의 대학 입시가 중요했지만 어머니의 치매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절대 모시지 못한다고 했지만 저는 결국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날 아내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나 못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했잖아. 근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제 앞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다고 우는 아내를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1년만이라도, 아니 몇 달만이라도 우리가 어머니 모시자. 어머니 지금까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단 말이야.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든 보답할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식돌이 할 수 있게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 제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자 아내는 결국 제 뜻을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해서 모시기는 할게. 근데 나도 버거울 땐 당신 마음 아프겠지만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기로 하자. 딸아이도 마치 한번 키워본 것처럼 능숙하게 키우던 아내는 치매 걸린 어머니도 간병 경험이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모셨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아내가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방치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내는 제 어머니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만큼이나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있으실 때보다 어머니에게 더 잘해주었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이 집 당신 명의로 돌려줄게.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지내시든 모르겠지만 그게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기간 상관없이 어머니 모셔준 당신한테 감사하는 의미로 줄게. 저는 어머니를 모셔주는 아내에게 보답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50평대 아파트의 명의 이전을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도 간병하면서 입시생이 된 딸아이도 잘 챙겨줬습니다. 아마 그 1년은 아내에게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을 겁니다. 대망이 딸아이의 수능날, 아내는 딸아이를 따라 수능장으로 갔고 그날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은수 수능 보는 날이에요. 우리 은수 긴장하지 말고 수능 잘 봐서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게 어머니도 같이 빌어주세요. 아내의 이 손을 줄여주기 위해 어머니를 거실에 모셔다 두고 어머니 방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침대 밑에 새것 같은 흰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종이는 나 아는 자는 모든 재산을 큰 며느리 정태에게 상속한다 라는 내용이 적힌 유언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종종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작성한 것 같아 보이는 유언장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놀라기는 했지만 어머니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은수 엄마한테 많이 고마우시죠? 어머니가 재산을 은수 엄마한테 다 준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생들이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제가 어머니의 유언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은수 엄마 지켜줄게요. 치매 걸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아픈 본인을 모시는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할 줄 아시는 어머니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날 제가 어머니 침대 밑에서 발견한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내에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딸아이의 대학 발표 날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수 서울대 합격했대. 어쩜 좋아. 우리 딸 이제 서울대생 되는 거야. 아내는 딸아이의 대학 합격 발표 결과를 듣고 저를 껴안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우리 세 식구가 가장 행복해했던 날로 기억합니다. 다음날 딸아이의 대학 합격을 축하해주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에 초도 붙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기뻐하는 저희 식구들과 어머니도 아이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제 딸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은수야, 이리 와봐. 이리 와서 할머니 옆에 와봐. 할머니? 할머니 정신 들어? 할머니 정신 든 거야? 어머니의 정신이 잠깐 돌아온 것 같아 저와 아내도 딸아이와 함께 어머니 곁으로 쫓아갔습니다. 우리 은수 서울대 합격했어? 할머니가 우리 은수 대학 합격 축하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 강아지 고생했다. 앞으로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야 돼.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가 축하해줘서 나 너무 기뻐. 우리 할머니 기억 안 잃고 계속 나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할머니, 이거 다 엄마 덕분인 거 알지? 딸아이가 자신의 대학 합격 공을 아내에게 돌리자 갑자기 어머니가 표정을 굳히시며 아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다시 정신 잃으셨나 보다. 어머님 저랑 방에 들어가세요. 오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주무실까요?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어머니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멈춰라. 2년이나 정신들 때마다 유언장 쓰라고 나를 얼마나 못살게 그러는 줄 아냐? 내 방 뒤져보면 내가 2년한테 내 재산 다 남기고 죽겠다고 적은 유언장이 있을 게다. 그거 다 2년이 시켜서 쓴 거니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 지금 다시 정신 잃으신 것 같으니까 어머니만 믿지 마. 나는 유언장 같은 게 있는지도 몰랐어. 유언장 안 쓰면 나 정신없을 때 갖다 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았니? 원철아, 그뿐이 아니다.
이 못된 것이 내 재산 자기한테 다 안 주면 은수도 구박하고 집에서 내쫓아버릴 거라고 하더라.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은수를 가지고 나를 협박했어. 어머니의 말에 아내가 안절부절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당황해하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저와 딸이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고 믿지 못하고 있자 어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다 적혀있다. 내가 정신이 들 때마다 은수애미 몰래 적어둔 일기야. 은수애미가 나한테 한 짓을 여기에 다 기록해두었으니 네가 읽어봐라. 원철이 너는 이 애미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 그래야지 은수가 살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시듯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 모든 것을 폭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죠. 저는 어머니가 건넨 수첩을 건네받고 한 장씩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정말 이런 짓들을 했어? 저의 질문에 아내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는지 한참을 어버버거리더니 결국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머님 딸이야? 내가 어머님 자식이냐고. 나 어머니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남. 내가 어머님이랑 남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치매 걸린 내 부모 모시는 것도 힘든데 치매 걸린 남의 부모 모시는 게 쉬운 줄 아냐고. 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랬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겠어. 그리고 뭐? 은수를 내쫓을 거라고? 당신 은수 엄마 맞아? 딸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아내의 눈빛이 슬프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딸 이야기 앞에서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죠. 아내가 딸아이에게만큼은 진심인 걸 알았지만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용서가 안 된다. 당신이 이런 짓을 저지른 그 이유도 난 납득이 안 돼. 당신은 나한테 신뢰를 잃었으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여기서 나가. 아빠 안 돼. 엄마 쫓아내지 마 제발. 나 엄마 없이 못 사는 거 아빠도 잘 알잖아. 나 엄마 없으면 진짜 못 살아.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딸아이가 아내를 막아섰습니다. 모든 걸 다 들은 딸아이지만 엄마 없이 못 산다고 울리며 아내를 막아선 것이었죠. 은수, 너 방으로 들어가. 너는 할머니 말씀 못 들었니? 네 엄마가 너 가지고 할머니를 협박했다잖아. 그래도 어떡해? 엄마는 내 엄마잖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면서. 엄마도 실수한 거니까 아빠가 엄마 한 번만 봐줘. 딸아이의 말에 아내가 딸을 껴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엄마도 은수 없이 못 살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 가지고 협박했던 거 다 진심 아니고 은수 너도 알지. 은수 네 말대로 정말 실수였어. 그러면서 아내는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나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신 적 있었어. 전 남편이랑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신혼생활도 없이 바로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살았어.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던 거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인간 엄마를 죽어라 모시기만 했던 거야. 아내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걸 몰랐던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내 손으로 모시던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남편이 상간녀를 데려와서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더 이상 나 같은 건 쓸모 없어졌다면서.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재혼하고 그 트라우마랑 어머님이랑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전처럼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질까봐 무서워서.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 진작에 말을 했으면 당신이랑 싸울 일도 없고 내가 당신을 이해해줬을 거 아니야. 다들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 잘하더라. 그래 내가 왜 어머님한테 유언장을 작성하게 받는지 알아? 당신도 나 써먹을 대로 써먹고 버릴까봐 그랬어. 그렇게라도 해둬야지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버림 안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아내의 사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놀랐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의 과거 기억 때문에 죄 없는 어머니한테까지 그래서는 안 됐지. 멀쩡한 사람도 아픈 사람한텐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어떤 이유라도 나는 용납 못해. 당신이랑 나랑은 시간을 좀 가지는 게 낫겠어. 아내는 자신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당연히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듣고도 제가 냉정하게 굴자 아내가 눈물을 닦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쫓아내려거든. 그동안 내가 어머님 모시고 은수 키워준 돈은 쥐어주고 쫓아내. 내가 어머님 2년 동안 모신 값, 그리고 은수 10살 때부터 키워서 외고에 서울대까지 보낸 그 값까지 톡톡히 쳐서 달라고. 아무리 재혼을 했다 해도 남의 부모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일 줄 알아? 은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은수 내 새끼도 아닌데 이렇게 키워준 거 당신 고마워야 돼. 딸아이를 10년 동안 키워내주는 값을 쳐서 달라는 아내의 말에 딸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쓰러진 딸을 보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아내를 강제로 집에서 내쫓아냈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산다는 딸 앞에서 굳이 저런 소리를 해야 되나 싶었고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이혼 결심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딸아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은수야, 은수는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엄마 용서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맘대로 해. 말로 내 새끼라고 하면서 속으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새끼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나도 싫어. 어떻게 자식의 돈으로 생각하는지. 엄마는 아마 나를 자기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맨날 나보고 판검사 돼서 자기 평생 먹여 살려달라고 했었거든. 딸아이가 허락해준다면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딸아이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아내에게 합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은수 키우느라 고생한 것은 제대로 쳐서 줄 테니까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자. 얼마 줄 건데? 당신 내가 만족 못하는 금액으로 주면 나 바로 이혼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는 제가 권해준 위자료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챙겨준 건데 그게 모자라다며 이혼 소송을 거는 아내가 결심했던 저는 총력을 다해 아내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끝내고 난 후 딸아이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딸아이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아휴, 은수야, 네 아빠한테 엄마 보고 돈 좀 보내주라고 해라. 네가 말하면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거야. 엄마가 너 서울대 보내준 거 너도 잊지 않았지. 그러니까 네가 엄마 좀 도와줘. 어쩌나 뻔뻔한 문자던지 그 문자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박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짓자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문자 받자마자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꺼지라고 쌍욕 날려줬어. 난 아빠 편이니까 엄마한테 절대 돈 보내주지 마. 그 이후로도 아내는 저와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이혼 소송에 수임한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내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댄 듯 했습니다. 이자가 점점 불어나면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저에게 계속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인생이 나락을 치고 사채비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모른 척을 하자 아내는 결국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한 듯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팔절도 없는 짓 하면서 살고 있어. 당신 엄마 천국에 보내고 싶으면 당장 돈 보내. 한 사람 인생 망친 당신 엄마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당신 엄마 죽어서 지옥 가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할 거야. 마지막까지 아내는 저희 가족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역시 무시가 답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대응하지 않고 무시를 했더니 아내는 언제부턴가 저와 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희에게서 나가 떨어져서 다행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딸아이를 보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던 딸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라는 존재의 기억이 친엄마보다 두 번째 엄마에 대한 기억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결국
대학교도 한 학기만 보내고 지금은 집에 콕 박혀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에게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아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그런 마음들과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아내를 용서하고 끝까지 품고 갔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떤가요? 제가 아내를 쫓아낸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 증세도 더 악화되시고 딸아이도 힘들어하니